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 오전에 충격적인 기사가 떴습니다. 류효정 씨한테 면직을 당한 전 수행비서가 류효정은 부당해고 가해자고 문제 해결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를 폭로를 한 건데, 벌써 댓글이 1000개가 넘게 달릴 정도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롤 대리게임부터 시작해서 류효정 의원의 거짓말이 계속해서 탄로가 나면서 많은 시민들이 실망을 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정의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당 내부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 류효정 씨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류효정 의원실에서 일하다 면직된 수행 비서가 류효정 씨를 부당해고의 가해자로 지칭하며 공식 회의체에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비서는 정의당 전국위원인데, 전날 당 전국위원회에서 신상 발언 기회를 얻어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류효정 씨가 가해자로 여겨진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류효정 씨가 업무상 성향 차이로 본인을 면직했다고 언론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내가 싫다는 거라며 불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류효정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고 아직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지난 29일 합의에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를 풀었다, 이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달라 라고 얘기를 한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고요. 이 비서의 말대로면 류효정 의원은 또 거짓말을 한 셈이죠. 이에 대해 류효정 의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박도 옹호하지도 않았다는 건데, 정국이에 참여했던 한 참석자는 그냥 덮고 가긴 어려운 문제 같다 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류효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기자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올라온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총선 기간 동안에도 제가 롤 대리게임 문제를 지적했을 때 단순한 계정 공유다, 한마디로 그냥 친구들끼리 게임할 때 아이디 빌려주는 정도로 문제를 치부했었는데, 롤 대리게임 그리고 이후에 아프리카 BJ 활동 이후로 그걸 기반으로 계속해서 게임 쪽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결코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선 계정 공유라고 류효정 의원이 표현을 하니까 그냥 단순히 아이디 빌려주는 정도로 생각했었겠지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문제였고요. 그때도 거짓말을 하기에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엔 정의당에서 재신임을 했었고, 지금 또 전혀 다른 차원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난 2020년 8월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회는 일터고 전철을 타고 7시 전에 출근하는데 꼰대 정치를 깨려면 청년답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패션이든 아이디어든 의정활동이든 톡톡 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 참고로 없습니다. 청년으로서 통통 튀는 모습 좋죠. 근데 그런 겉으로 보이는 튀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문제 해결 능력에서, 그리고 기존의 정치권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로 사회를 바꿔달라고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응원하는 거지,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시각적으로만 청년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청년스럽게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인터뷰를 보면 7시 전에 여의도에 도착을 하는데 9시부터 본격적으로 일과를 시작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출근 시간이 너무 일러서 수행비서의 차를 이용하지 않는다고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기존의 정치인들과 다르다, 이런 청년스러운 모습을 어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류효정 의원이 업무상 성향차로 면직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를 풀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전 비서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걸 보면 전 비서도 더 이상 언급하기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입을 다물게 되겠죠. 그런데 정작 전 비서는 이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게다가 자정 넘어 퇴근했는데 다음날 오전 7시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인터뷰를 보면
분명 오전 9시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자정 넘어서 퇴근한 새 아이의 어머니가 다음날 오전 7시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고를 통보받는 거죠. 여러모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류호정 씨가 비판을 받는 데 있어서는 특히 해고 노동자를 평소에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서 과거 회사에 대해서 꾸준히 싸워오고 있다는 부분을 어필하고 앞으로 나는 해고 노동자의 편에서 억울한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국회의원으로서 목소리를 열심히 내겠다 라는 입장을 밝혀놓고 정작 이렇게 전수행 비서 측에 따르면 거짓말까지 탄로난 이 상황에 어떻게 비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정의당 내부에서도 탈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추후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거짓말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명확히 해명이 됐는지 추가적으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게다가 북한 원정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이적행위라면서 터무니없는 비난을 했다가 오히려 역풍 제대로 맞고 있다고 지난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어제 오후에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거죠.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이명 박근혜 정부를 그냥 대놓고 저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 파일 중에 무려 절반가량이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정국 문서라고 하네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을 못 버리고 그저 북풍 이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통일 대박론까지 주장했었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 해당되는 것은 30여 개 안팎에 불과하다고도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여론을 자극하고 있고요. 현재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이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저런 북풍에 당하지 않는다. 또 최근에 야당 지지율 떨어지니까 국민의힘이 저러는 거 아니냐. 자기들이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현 정부가 상의한 것처럼. 그래서 결국엔 지금 국민의힘은 이명박근혜 씨를 제대로 저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조선일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도보다리 회담할 때 발전소 USB를 건넸다. 이런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한기 전 비서관이 이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당연히 거짓이고 두 정상이 물밑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은연중 연상을 시키는 악의적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당시 의 전 비서관으로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전 세계에 생중계된 장면을 이렇게 왜곡할 수 있냐? 기가 차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언론에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시민들이 조선일보 정말 이대로 냅둬야 되냐? 족벌 두신문 이야기 다들 아시죠? 못 보셨으면 꼭 보시길 바라고요. 조중동이 한국의 악의 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류호정 의원의 거짓말, 추가적으로 어떤 해명을 할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선일보의 이런 터무니없는 USB 가짜뉴스는 빠르게 주위의 진실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